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에서 이길이 김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26학년도 9월 문학입니다. 자, 문학 요번 구평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수능 날까지 해야 되는 문학 학습법은 큰 뼈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연계입니다. 자, 연계는 반드시 내신처럼 풀 수 있게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 최소 3회독은 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 화정과 EBS 연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안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읽었어요. 혹은 심지어 틀렸어. 그래서 선생님 저는 화정과를 이미 공부했는데요. 공부했다는 느낌만 남지 않았나?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중요한 거 각 잡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EBS 연계는 밥 먹고 잠깐 본다, 휴식할 때 잠깐 본다, 아니면 공부 안 될 때 잠깐 본다 이렇게 계속 꾸준히 매일 봐줌으로써 당일에 시간이 타이트할 거란 말이야. 시간이 타이트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EBS 연계를 함으로써 안 읽고 넘어갈 부분은 확실히 내신처럼 그냥 손가락 갖다 대면서 풀 수 있을 수준 만들어 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지 않고 시간이 조금 여유롭게 시간을 아낄 수 있게. 그 다음 두 번째,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EBS 연계해서 그냥 무턱대고 수업하지 않지요. 수업할 때 어느 부분에서 출제될 거고 어떤 부분 주의하라. 이번 화정과도 그렇게 나왔더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첫 번째 시간, 그 다음 두 번째 정답률, 이 두 가지를 다 확보받는 게 이 연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해 연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계 학습 안 된 친구와 연계 학습 된 친구는 엄청 구분이 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 연계 명심합시다. 이렇게 내신처럼 당일날 최소 3회독 해서 당일날 모든 것 빛을 발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합시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런데 이 연계만 하면 큰일 납니다. 6평 해설 강의에서도 선생님 말씀드렸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해 수능은 문학이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문학이 어려운데 특히 비연계 부분이다. 그리고 비연계에서도 현대 산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요번을 통해서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연계 준비가 안 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어떤 친구는 이러겠죠. 선생님 저는 매일 평가원 풀고 비연계 풀었는데요. 여기서도 중요한 거 무턱대고 그냥 글을 후루룩 읽고 문제 후루룩 풀고 1대1 대응으로 뭐 시간 여유롭게 푸는 거 이런 식으로는 성적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부탁드릴 거 이 비연계는요 굉장히 의식적으로 독서처럼 해야 돼요. 그래서 독서처럼 학습한다는 건 무슨 얘기지? 반드시 지문 독해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준에 맞춰서 내가 확실히 시간을 쓸 부분과 시간을 좀 아낄 부분, 확실히 이해할 부분과 이해 좀 덜 돼도 넘어갈 부분을 내가 간명하게 좀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헷갈렸을 때 정오답의 판단 기준도 정확하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오늘의 감각, 느낌 안 돼요. 그럼 시간 너무 많이 써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정확하게 객관적인 근거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들어와 있어야 된다. 명징하게. 그래서 부탁드릴 거. 요번이 특히나 구평에서 이 지문을 얼마나 잘 읽었느냐를 아주 논점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어찌 보면 독서나 문학 다 똑같다. 결국 지문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어디에 맞춰서 우리 의도에 맞춰서 의식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읽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 당연히 이번 구평은 좀 약하지만 구평은 요게 좀 셉니다. 근데 구평은 약하지만 어려운 문제라면 정오답 판단 기준까지 당연히 가져가야 되니까 결국은 연습을 요 아이는 하되 가랑비 옷 젖듯이 얘는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결론 둘 다 중요하다. 플러스가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 그 기존 재학생들은 알고 있죠. 비연계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래서 기준을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다시 써봅니다. 결국은 앞에도 열심히 했지만 남은 두 달이 중요한 거거든. 그리고 문학은 잘 들어 희망적인 얘기야. 독서보다 문학이 더 희망적이야. 안 될 것 같은데 문학은 올라오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두 달이면 충분해. 진짜야. 쌤 말 믿어. 그래서 두 달이면 충분하니까 대신에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비연계에서 망가집니다. 요번 그 두 출발이라는 작품 있죠? 두 출발이라는 작품에서도 어땠어요? 이미 마지막 지문이야.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어. 그런 상황에 심지어 우리가 보통 때 쓰던 글자도 아니야. 염상섭 작품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준이 없어져 버리면 보통 때 매일
의식적으로 연습이 안 들어가 버리면 그냥 풀고 과제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거 한 거에 그 어떤 의의를 두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 결국 이런 두 출발 같은 데서 바로 미스 나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부탁할게. 매일 뭐에 맞춰서 한다? 의식적으로 우리 이 기준 요 두 가지 비연기의 기준에 맞춰서 굉장히 조금 의식적으로 학습했으면 좋겠다. 의식적으로 학습해 나가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 읽는 순서 잊지 말고 지키자. 우리 맨날 했던 얘기고 요번 구평은 보기가 조금 약합니다. 사실은 다소간의 아쉬움이 있는데 그거는 차치하고요. 근데 수능이 중요한 거죠. 수능은 보기 깔끔합니다. 그래서 보기부터 읽는 연습 절대 잊지 말고 하셔야 돼. 구평본 보고 보기 대충 읽어도 되나 보다 이랬다가는 당일날 대참사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보기 살려 읽는다. 특히 나 선생님이 뭐라고 부탁하죠? 보기 읽고 제목 읽는데 이 순서 절대 잊지 말고 근데 이 초반부의 힘 요번 구평에도 잘 드러났거든. 그래서 보기를 살려 읽고 초반부 속도 줄이지. 왜 그래야 돼? 그래야 보기 부분과 초반부가 약간 연결되는 느낌이 들어야 그때부터는 탄탄대로란 말이야. 이해되지? 그 다음 세 번째. 나머지는 한 줄씩 읽는다는 느낌인 것이지 꼭 한 줄씩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도 붙이지 말아라. 이번 6구평이 다 그렇다. 지문 너무 흥분해서 읽는 친구들 다 마탱이 가버리겠다.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래서 세 번째 한 줄씩 읽을 때 의도 표지 부분은 특히나 조금 살려 읽자. 어떤 거? 네모 있거나 진하게 있거나 괄호 있거나 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보면 알잖아. 기억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약간씩 살려주면서 속도 줄여가면서 그런데 특히 중요한 거는 6구평 다 포함 내면 표출에서 정답률이 굉장히 조금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뭐야? 이 작품이 이거 가지고 아쉬움을 느끼는가? 아니면 기쁨을 느끼는가? 이런 부분, 내면 표출 부분을 놓치지 않고 무조건 살려야 돼. 사실 어찌 보면 이 작품 전체를 잘 읽었다는 건 내면 표출을 잘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번 그 6구평을 봤을 때 선생님이 느끼는 건 결국은 아주 기초적인 거. 지문 집중해서 읽어라. 그리고 지문 집중해서 결국은 초반부와 내면 표출 잘 찾아라까지가 사실 하고 싶었던 말의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읽는 순서 잊지 말고 읽는 순서가 먼저라는 점. 그런데 헷갈리는 문제가 물론 6평보단 줄었습니다만 9평도 있습니다. 그래서 9평에서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늘 연습했듯이 선지 먼저 신경 써야 돼. 절대 빨리 지문 가는 거 아니야. 선지에서 힘을 바짝 줘야 돼. 이유는 이미 헷갈렸다는 건 틀릴 가능성이 50%야. 그때 그냥 후루룩 읽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지를 조금 살려주세요. 핵심을. 그리고 그 힘으로 지문에 손가락 갖다 대며 가야 약간 추적하듯이. 그래 어디가 딱 걸리죠. 그럼 걸렸을 때 속도 훅 빼버리는 거야. 그때 속도 줄여. 속도 줄이면서 집중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호흡도 굉장히 의식적인 호흡. 오늘부터 연습하는 거야. 앞에 풀었던 거 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어떨 수 있어? 안 될 수 있죠. 애매할 수 있죠. 그때는 뭐 해보자. 그냥 훅 지나가지 말고 죽어도 안 되는 건가? 아마 아닐 거예요. 죽어도 맞는 걸까? 아닐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때는 뭐 해준다? 넘어간다. 이유는 뭐 때문? 답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답이 아닌 거에 너무 에너지 쓰지 말고 정확한 답, 그 부분에 에너지를 더 쓰기 바란다. 근데 마지막. 이렇게 요런 선지일 때 헷갈리는 선지일 때는 짧을 가능성이 높을까 길 가능성이 좀 더 높을까 후자겠지. 그래서 길 때는 주로 어떻지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지? 조건부 반응을 해야 돼. 즉 그냥 쉼표 있는데 후루루루룩 읽지 말고 반드시 어떻게 읽어? 끊어 읽어줘야 돼. 이게 1번 끊어주시는 걸 먼저 하세요. 끊는 작업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끊어주고 근데 끊어주고 원, 투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 그러면 선지가 10개가 돼버리잖아. 이건 조건부인 거야. 예를 들면 어떻게 적혀있지? 뭐뭐라고 할 때 이거 어떠니? 뭐뭐라면 이건 어떠니? 그래서 예를 들면 앞부분을 조건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 앞부분에서 틀릴 수도 있지 않나요? 틀릴 수도 있어. 근데 앞부분을 틀리게 했다는 건 문제 난도 낮추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앞부분에서 완전히 박살나 있는데도 눈에 안 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라면 그럴 리는 없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앞부분을 받아서 접근한 게 굉장히 중요해. 왜? 뒷 내용이 많은데 여기 조건이 들어와야 뒤에서 어디서 반응할지가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문학도 의도에 맞춰서 지문을 집중해서 읽고 살릴 부분 살리고 선지도 의도에 맞춰 살릴 부분 살려서 정답을 판단한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오늘 이 얘기하는 거 다른 얘기했어요? 맨날 하던 얘기 다시 했어? 맨날 하던 얘기 다시 했지? 그렇다는 건 무슨 의미지? 아, 수능도 맨날 하던 대로만 제대로만 여러분들이 지켜준다면 그대로 나오겠다는 뜻이다. 그치? 그래서 쫄지 말고 2달 동안 열심히 준비하자. 자, 그럼 이제 지문으로 가보도록 하자. 6쪽 갈게요. 18에서 21이고요. 요 아이에서 쌤이 체크하는 부분은 집에서 다시 보란 뜻입니다. 19번에 3번 선지, 3번에 특히나 디귿인가요? 뒤에. 디귿 체크해놓고요. 요 아이 햇이라고 쓰세요. 약간은 헷갈렸다 쳐. 나는 안 헷갈렸는데 헷갈렸다 쳤다고 생각하고 한번 연습해봤으면 좋겠어. 그런데 문제 21번 가봐. 21번에 5번 선지 별표. 5번 선지 별표 쳐서 답은 보여요. 왜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X입니다. 자, 이 부분이 안 된 친구의 특징 밑에 써놔. 그래서 쌤이 지금 안 된 거는 너 가스라이팅 하자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지적했는데 네가 귀신같이 틀린 거야. 그건 뭔 얘기야? 그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히나 하반기에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밑에 써 고전소설. 자, 고전소설은 쌤이 뭐라 그랬어? 문제가 되게 까다로워 보이지만 사실상 아주 어려운 추론 못 낸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려웠던 이유 아니면 어렵게 내더라도 어느 부분을 낸다. 고전소설 썼지 밑에? 지문 집중이라고 써. 고전소설은 지문 집중해서 읽어야 돼. 물론 연계됐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비연계됐을 때. 그래서 지문 집중이라고 써놓고 괄호치고 써. 남들보다 1분 더라고 써. 자, 예를 들어서 고전소설이 비연계 부분이 떴다 쳐. 그럼 그 부분을 흥분해서 후룩 하니까 결국은 고전소설은 내용일치 불일치가 거의 대다수의 문제거든. 아주 까다로운 문제도. 근데 결국은 본인이 그 30초 아끼려다가 어떻게 돼버리죠? 문제의 1분 이상을 소요하고 심지어 틀려요. 그래서 고전소설은 부디 부탁입니다. 연계 부분이라면 본인이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기 때문에 손가락 갖다 대고 해도 되지만 비연계 부분 나올 수 있어요. 그 부분 나왔을 때 뭐 해야 된다? 지문 집중해서 읽어서 문제 푸는 속도를 조금 세이브한다. 요렇게 가져가셔야 돼. 그래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틀렸고 왜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 수여우뿐이었지 마지막에 그 암여우 수여우 다 잡아야 되는데 수여우만 잡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뒷장 넘기세요. 가나지문이었고 가지문은 EBS 연계였습니다. 자, 연계였고 자, 우리가 조금 먼저 해볼 건 나지문입니다. 나지문 봤을 때 물론 보기가 있지만 사실상 보기가 없는 것과 진배가 없어요. 자, 없으면 큰일 났다. 그치? 하나도 큰일 안 났어. 고개 들어봐. 읽는 순서. 그러니까 맛까지 말고 더 잘 됐다 그랬지. 이미 보기가 없다는 거 많은 학생이 당황을 하거든. 그때 네 점수가 올라가고 있는 거야. 정신일도 하고. 그럼 보기가 없으니까 뭐부터 들어가요? 제목하고 초반부 이렇게 들어가세요. 요 순서 그대로 지켰다면 그래서 나 작품 혹시라도 나 작품에 내가 조금 정리가 안 되고 문제만 봤다. 그럼 나 작품 다시 보시고 다 했다 치고 저는 들어가도 될까요? 일단 달빛 체질 살려 읽으세요. 그리고 달빛 체질 살렸지? 그 다음에 초반부 이려는 속도 빨리 천천히 천천히 그래야 어떻게 보여? 태양 체질이 아니었다. 바로 뭐 표시? 대비 표시. 그렇지. 이거 엄청 많이 낼 거야 올해 수능에. 그지? 그래서 대비 표시는 무조건 하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내 조상은 귀한처럼 아늑하고 조용한 달의 숭배자였다. 한 번만 더 갈게. 태양 체질은 어떤 거야? 뜨겁고 눈부신 거야. 체크했지? 이런 게 태양 체질. 그러면 달빛 체질은 뒤안처럼 아늑하고 조용한 거야. 그치? 이렇게 대비. 이연 읽었다 치고 사면 갈게. 사면에 낮은 이 뭐? 포근한 그리움. 그 다음에 이 크나큰 기쁨과 만나는 힘겨운 과정이야. 낮이잖아. 근데 나는 달빛 체질이잖아. 그러니까 낮은 뭔 거지? 나는 달빛에 대해서 포근한 그리움과 크나큰 기쁨을 기다리는 만나는 힘겨운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야. 사연 갈 거야. 그래서 일생의 달의 자장 속에서 갇히기를 원했겠지. 그래서 내 조상의 뭐? 여기 살려 읽어야 되지. 달빛 체질은 그러니까 내 달빛 체질은 조상에게서 온 건데 조상은 뭐야? 달의 자장 속에서 늘 갇히길 원했던 거. 이것이 내 몸 안에 피처럼 흐르고 있다. 그 다음 밤하늘 떠오르는 달만 보면 왠지 가슴이 멍해져서 나 같으면 여기 기출했을 것 같아. 자, 달만 보면 가슴이 멍하다는 게 나쁜 뜻이야 좋은 뜻이야? 좋은 뜻으로 해석해야지. 왜? 난 달빛 체질이니까.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끝없이 야행의 길을 더듬고 싶어. 내면 표출 체크해야 돼. 그치? 나는 그래서 그것은 모태 태반처럼 멀리서도 나를 이끌고 있다. 아까 달의 자장 이런 거 떠오르고 있지. 마치 인력이 바닷물을 끌듯이. 그럼 여기 이거 뭐 주제 깔끔하고 럭셔리하게 정리할 것도 없어. 결국 주제 정도는 뭐야?
나는 태양 체질이 아니라 달빛 체질이고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늘 그리움과 기쁨으로 그걸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이 달빛 체질로 나는 이 달의 자장에 혹은 달의 그 뭐 인력 그 태반처럼 늘 그쪽을 향해 있다 정도만 정리되면 되는 거야. 완벽한 이해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이 순서에 맞추어서 살려 읽을 부분 정도 살리고 문제 풀 때 손가락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잘하셨고요. 그래서 그랬다면 23번 가보세요. 답은 3번이죠? 3번이 완벽하게 틀린 이유는 뭐 때문이야? 아쉬움 때문이야. 이렇게 풀었다면 너무 칭찬. 그래서 아쉬움이 왜? 이상하다. 그래서 3번 옆에 햇이라고 써볼래? 햇이니까 그 부분 같겠지. 그러니까 그것이 멀리 있음으로 인해 화자가 느끼는 아쉬움이라고 돼 있는데 멀리 있음 그 부분 보니까 나의 모태 태반처럼 그건 멀리서 나를 이끌고 있다. 그리고 그 윗부분도 봐. 끝없이 야행을 더듬고 싶은. 그래서 여기는 아쉬움이 아니라 늘 그렇게 하고 싶은 혹은 아까 위에 있었던 늘 내가 그런 것만 생각하면 기쁜 이런 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아쉬움 딱 보는 순간 나가리 탁 치고 3번 선지 옆에 내면 표출이라고 대문짝만 하게 쓰세요. 내면 표출은 무조건 이 글의 가장 핵심이니까 살려 읽도록 하자. 그렇다면 3번 선지 가지고 요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할 필요가 없었겠다. 4, 5번 선지 묶어. 이렇게 3번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들어와 버리면 내면 표출을 안 살려 읽게 되면 그리고 내면 표출을 중심으로 판단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4, 5번에서 고민을 하게 돼. 근데 어쨌든 나는 부탁하고 싶은 거 앞으로는 수능에서 3번이 밑으로 밀리고 4, 5번 선지가 위로 배치되겠지. 그래서 위로 집어넣어. 위로 화살표를 위로 당겨서 그럼 집에서 연습할 때는 위 4번 5번도 판단하는 연습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해. 동의? 그 다음 24번 문제. 이 문제는 조금 눈여겨봐야 돼. 물론 보기는 나는 다소간의 아쉬움이 있어. 하지만 24번에 5번 선지 별표 5번 선지 별표 딱 뚫어놓고 요 아이도 밑에 써볼 거야. 첫 번째 어떤 지점에서 먼저 고민할 거냐면 너가 고민할 거고 24번 맞지요? 자 24번에 이 5번 선지 정답인 이유를 첫 번째 내면 표출적 측면에서 한번 찾아볼 것. 두 번째 지문의 초반부에서 한번 잡아볼 것. 사실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부탁하고 싶은 건 사실 쌤은 아이들이 이 두 가지를 컬라보레이션을 일으켜서 요 2번을 살렸다면 우리 애들 깔끔하게 풀지 않았을까? 지금 끄덕끄덕 나왔다. 아우 칭찬. 잘했어. 그런데 사실 이건 보기 문제잖아. 요게 좀 까다롭습니다. 당일은 다 안 보여도 돼. 근데 세 번째는 보기에 맞춰서 지문을 이해했을 때 그러니까 보기적 측면에서 어떤 걸 가지고 기출하고 싶었나까지 한번 요거 해보시고 강의 듣는 걸 추천.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거 나 덜 됐다 그러면 요 아이는 좀 더 고민하고 잠깐 블랭크로 남겨놨다가 여러분들 좀 충분히 고민 끝나고 요 부분만 따다 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 한번 해보시고요. 선생님은 했다 치고 들어갑니다. 일단 내면 표출 부분 보니까 가작품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황혼기의 아름다움입니다. 황혼기의 아름다움이에요. 밑에 써놔도 돼.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갑자기 무슨 희망을 추구하는 화자의 내적 지향이야. 지금 그냥 황혼이 아름답다? 라고 얘기해. 근데 어떤 친구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어? 황혼이 아름답다는 맞는데 그러면 요거 약간 희망적인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 두 번째 나작품. 마찬가지지. 나작품은 뭐예요? 나는 달빛 체질이고요. 그래서 달빛 체질이기 때문에 늘 달이라는 걸 지향합니다. 뭐 그 정도 나쁘지 않아. 혹은 그것만 생각하면 제가 그립고 늘 기뻐요. 이지. 아니면 거기에 늘 머물고 싶어요. 정도잖아. 그래서 그 정도로 했을 때도 뭐 희망을 추구하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생각을 조금만 깊게 해보면 이 정도도 희망 아니야? 할 수 있다고 당일에. 괜찮다고. 그러다 보니 내가 볼 땐 이 작품을 선택할 때 이 부분에서 분명히 이의제기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정확하게 담는다. 그래서 지문 초반부 다시 가자. 지문 초반부 갔을 때 1연 뭐 표시했었지? 나 작품? 대비 표시했었지. 그래서 태양 체질은 뭐지? 눈부신 거지. 근데 달빛 체질은 뭐지? 반대지. 이거 낸단 말이야 올해. 그래서 5번 보니까 나만 봐. 나 보니까 달빛이다. 근데 뒤 표현한 것은 쉼표도 뭐 해버려? 끊어. 그러니까 뒤에 각각 눈이 부신하는 순간 1연 가서 확인하고 그래서 옆에 써볼까? 두 번째. 자, 두 번째 요 아이는 희망 가지고 우리가 판단했었고 두 번째 얘는 뭐지? 대비? 그치. 범주 왜곡입니다. 이렇게 답 맞추길 추천. 자
자, 근데 3번. 이제 요 아이는 실제로 문제 풀 때도 얘들아 문제 풀러 갔을 때는 막 분석 기깔나게 해야 돼. 뭐 발가락으로라도 정답을 맞춰야 돼. 아, 정답 맞추면 된 거야. 그래서 당일날 너무 오버 액션 하지 말고요. 정답 보이면 고르고 넘어가. 제발. 알겠지? 분석하러 간 게 아닙니다. 근데 분석할 때는 요걸 해보셔야 되겠지. 보기에 맞춘다면 보기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보기 잠깐만 가볼까? 보니까 세 번째 줄 개념과 이미지 간의 유사성이다. 근데 그 밑에 그래서 주로 원칙적으로는 밝은 속성을 가진 대상은 긍정, 어두운 속성을 가진 대상은 부정. 이게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뭐 표시, 대비 표시. 그래서 뒷부분이 중요하겠지. 보니까 이 유사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기도 한다? 개성적으로도 나타냅니다. 그럼 개성적이라는 건 뭔 얘기지? 밝은 걸 약간 어떻게? 부정. 그 다음 어두운 속성이야. 그러니까 어두운 속성이야. 원래는. 이런 속성을 뭘로? 긍정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해 보이나 어쨌든 문제 출제 원리는 그래서 보면 지금 어떤 부분을 지금 기출하고 있냐면 나 작품 특히나 얘기할게. 가도 얘기할게. 가는 저녁 햇살입니다. 그래서 저녁 햇살에 자갈이 어떻게 밝음 이렇게 표현해서 요걸 긍정 처리해요. 자, 그 다음 나 작품을 보면 나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지? 달빛이네. 달빛. 혹시 약간 느낌 옵니까? 달빛에서 요것도 마찬가지 요렇게 처리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내고 싶었던 거 쌤이 볼 때는 뭐냐면 이 저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달이라는 거. 그럼 요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칙적으로 밝음을 담당해요? 어두움을 담당해요? 그치? 어두움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긍정으로 난 처리하겠다. 원칙적으로는 어둠의 속성을 지닌 애들인데 아, 나 긍정으로 처리하겠다. 그래서 반응이 요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녁을 보고 자갈이 어떻게 반짝거려?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저녁에 그 햇살에 자갈이 반짝거린다. 이런 표현을 쓴다거나 달빛, 빛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긍정으로 좀 개성적으로 사고하게끔 얘기한다. 요 부분을 조금 눈여겨보셨어야 됐다.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이건 알겠는데 5번 선지 그래서 왜 틀렸는데요? 근데 뒤를 보니까 각각 눈이 부신 속성 여기 밑줄 쳐봐. 뭐라고 돼 있어? 눈이 부신 속성을 가진 것이야. 그럼 얘는 원칙적으로 속성 자체가 밝음이야. 그래서 얘는 원래 속성이 밝음이야. 이해돼? 근데 얘네들은 원래 속성이 아니라 개성적인 거야. 그래서 눈이 부신 속성 이 아이는 보편. 그리고 요 저녁 그다음에 달 요런 것들은 개성. 그래서 이 두 가지 역시나 뭐 돼 있다? 대비. 범주 왜곡이었다. 그래서 수능이 되면 보기가 훨씬 깔끔해질 거고 실제로 이 부분을 가지고 냈을 때 훨씬 그 품격이 올라가니까 이 3번까지 여러분들이 잘 챙겨놓기 바란다. 하시고 수필 가보자. 다 작품. 다의 수필. 자, 수필 옆에는 이렇게 쓰세요. 수필도 문학이다. 얘들아 혹시 수필이란 장르가 뭐 물론 따로 있지만 문학 시험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수필도 문학이다. 그래서 1번 써봐. 제발. 나는 수필만 보면 맛이 가. 그럼 나 같으면 매일 수필 한 편씩 볼 거야. 수능 첫날까지.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게 지금 선생님이랑 말 맞춰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잘 보고 초반부를 놓쳤으면 초반부 연습에 신경 쓰고 더 그 다음 수필 놓쳤으면 수필을 더 신경 쓴다. 알겠지? 자, 1번 써봐. 그래서 얘도 문학이라는 건 결국 1번 문학 읽는 순서 지켜라. 문학 읽는 순서 썼쥬? 근데 옆에 띵띵해서 써봐. 문학 읽는 순서 중에 특히나 무슨 부? 초반부 조심해라. 왜? 얘도 자른 거다. 전문이 아니다. 그러면 잘랐을 때 이 초반부는 의도가 다분하거든. 그래서 초반부를 속도를 줄이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만 더 쓸게. 요거는 우리가 수필 특강 때 했던 얘기고 딱 하루 날 잡아서 했었죠. 수필은 특히나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설이나 문답 쓰세요. 설이나 문답 있는 부분 결국 문답하는 부분이나 서리가 나온 내용에서 정답 기출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쉼표 하고 무슨 지점? 대비 지점. 이거밖에 나 얘기 안 했다. 수필 해서 그 특강 때. 근데 그대로 나왔잖아. 그래서 부탁할게.
뭐 매년 똑같지는 않지만 평가원과 특히나 호흡이 잘 맞을 때가 있는데 올해는 선생님 시킨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굉장히 본질적인 시험이 될 겁니다. 올해는. 그래서 부탁드릴게. 지문 읽을 때 그 초반부 살려 읽고 그 다음에 특히나 문답, 서리 조심하고 대비는 대비 표시하면서 넘어가시면 된다. 그래서 1문단만 갈게. 1문단 속도 줄여서 읽는다 그러면 1문단 어떤 느낌 들어? 사물이 작더라도 뭐하게 인식할 수 있고 크게 인식할 수 있고 사물이 크더라도 뭐하게 인식할 수 있다? 작게 인식할 수 있다. 두 가지 네가 써봐. 나는 안 쓸 거야. 사물이 크더라도 작게 인식할 수 있지. 사물이 작더라도 크게 인식할 수 있지. 둘이 무슨 지점이야? 대비 지점이지. 라고 이해했다면 그렇게 이해했다면 니은 살려봐. 니은 쌤 하나도 이해 안 되는데요. 아 누가 너보고 여기서 국문학과 교수하래. 그냥 1문단 집중해서 핵심 잘 읽으라잖아. 그럼 둘이 대비겠지. 이렇게 들어가고 니은을 좀 처리하고 넘어가라. 알았지? 자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건 1문단에서 말하는 건 결국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1문단만 잘 잡혀도 2, 3문단 넘어가는 거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고 똑같은 얘기다. 뒷장 넘기게. 27에서 30. 가 옆에 대문짝만 하게 써줄래? EBS 써. 아 물론 부분적으로 처음 보는 거 있지만 아는 부분 가지고 처리되잖아. 그래서 그리고 문제 가볼래? 27번 옆에 가. 그래서 2, 3번 선지 묶어. 2번이 답이지. 3번 대상의 유한한 속성 아쉬움이지. 틀렸지. 왜? 아쉬움은 아쉬움인데 어디로 가는 아쉬움이야? 집에 가야 되는 아쉬움이야. 맞지? 그 다음 28번 옆에 가 쓰세요. 답은 1번이었기 때문에 그냥 1번 고르면 됩니다. 제가 요거 화장하고 올리브영 가는 그런 장면이라고 설명드렸었어요. 자, 그다음 30번. 자, 30번 마찬가지 가. 맞죠? 그래서 1번 선지 가. 어디가 틀렸어? 두 번째 줄 일상적 생활 공간이 아니죠. 지금 1년 내내 집에 있다가 여성들이 놀러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도 하고 설레한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 그래서 일상적 공간 아니다. 그럼 답은 1번. 근데 2번 선지 별표. 이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이거 그냥 주는 거였잖아. 아, 지금까지 고생했지? 그리고 뒤에 고생해야 되거든. 그래서 너 EBS 연계 제대로 본 친구들 나 세 문제나 맞추게 해준다. 아니야. 자, 그런데 2번 선지 왜 별이야? 옆에 써. 보기. 그래서 보기 잘 읽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선지 조건부 반응. 이거 안 돼 있다면 다시 이 부분 충분히 해보시고 선생님 강의 듣자. 선생님 됐다 치고 들어갈게. 자, 보기부터 읽어볼게요. 첫 줄부터 살려 읽었어. 그럼 어떻게 들어와? 4대 부가의 여성. 그 다음 상황을 쉼표 끊어버려. 4대 부가의 남성. 어쩌고 저쩌고. 둘의 무슨 지점? 대비점. 그래서 가는 여성이 어떻게 즐기는지. 나다는 남성이 어떻게 즐기는지. 근데 세 번째 줄. 여기 안 읽으면 안 되지. 유교적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는 4대 부가로서의 공통적 인식. 하고 끊어. 그 다음 여성, 남성. 그럼 공통도 있고 여성, 남성도 있겠네. 2번 선지. 금오산의 푸름을 보면 뭘 떠올렸죠? 충신 떠올렸죠? 하고 끊어. 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뒤에 갈게 끊어주고 화살표. 유교적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는 4대 부가의 모습 괜찮은 거야. 맞죠? 왜 충신이래매요. 이 부분에서 약간 어떤 느낌 들었을 수 있어. 자, 보니까 전려에 돌아와서도 성경현 전을 헤쳐놓고 읽는 것에서 하고 화살표. 자, 여기서 조심했으면 좋겠는 거. 전려에 돌아와서도 아무튼 책을 읽고 있죠. 근데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이 사실은 뭐냐면 원래는 성현이란 말이야. 줄이면 성현의 글을 읽는다는데 지금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뭔 얘기냐. 결국은 이런 거야. 당일날 우리가 앞을 조금 받아주면서 이해한다 그러면 여기 그냥 자연에 왔고요. 세속 다 버렸습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지. 앞을 다시 봐. 조건부. 앞을 보니까 들어와서도 책을 읽고 있다지. 들어와서도 책을 읽고 있다. 받고 화살표. 그럼 유교적인 거 아직 좀 생각하는 거 아니야 했을 때 약간 어떤 느낌? 그래서 선지에서 이렇게 반응을 했다면 약간 어떤 느낌? 애매한데?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는 2번 선지는 어떻게 넘어갔으면 좋겠냐? 보기 맞춰 읽는 거 1번 선지 반응했을 때 애매 처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긴 읽었는데 뭔지 잘 모르겠다. 정도. 근데 더 중요한 거. 답은 몇 번? 1번이다. 알겠지? 자, 마지막 31에서 34번. 비연계 지문이었고요.
자, 요 아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옆에 써봐. 비연계. 비연계에 읽는 순서에 맞춰 지문 집중하자라고 쓰세요. 읽는 순서에 맞춰 지문 집중하자. 6평보다 9평이 좀 더 심해. 지문 잘 읽었니? 이걸 엄청 따져. 그래서 쌤이 여러분들 질문 오면 그 얘기 드렸었는데 현대산문에서 지문의 집중도를 확인하려면 약간은 고전산문스럽게 바뀐다. 문제들이. 즉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거든.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현대산문이 비연계일 가능성이 아무래도 더 높아졌죠. 그럼 비연계일 때 쫄아서 발발 떨고 있지 말고 아 지문 남들보다 시간 쓴다라고 마음먹어. 비연계이기 때문에 이때 정신일도하는 놈이 이겨. 그런데 시간을 쓸 건데 내 마음대로 쓸 거야. 읽는 순서 보통 때 2달 동안 훈련해서. 그렇지. 후자야. 거기를 조금 지문에 집중해서 남들보다 30초만 더 쓰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용일치 불일치 따위의 문제가 금세 커버되죠. 몇 번? 32번이요. 32번에 1번 선지 틀렸죠? 어디? D가 주인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온 게 아닙니다. 그 다음 5번 C가 제안한 바를 수용해서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약간 고전소설스럽게 나올 수 있다. 어찌 보면 더 잘 됐다. 왜? 지문 30초만 잘 읽으면 된다. 그 다음 33번 마찬가지다. 햇이라고 써라. 아, 미안한데 32번도 햇이라고 써라. 헷갈렸을 때 1번, 5번 갈 수 있었어야 됐겠고 34번 2번 선지 옆에 햇이라고 써라. 이거 약간 봤을 때 이걸 모두가 알고 있다고? 그럼 니은에 다시 선지 살리고 손가락이지. 그럼 모두가 아니라 일부 알고 일부는 몰랐다. 이렇게 처리가 됐어야 됐고 34번 마찬가지야. 3번 선지 옆에 햇.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었다 이 얘기야. 했었지. 그럼 두 번째 줄. 그럼 여기도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죠? 그럼 두 번째 줄에 엄격한 상하 관계가 역전됐다. 역전된 게 아니라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다. 똑같다. 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번 남은 2달 절대 짧은 시간 아닙니다. 그냥 빈말로 강사니까 하는 소리 아니라 문학이기 때문에 승산이 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연계에 지금은 건강신경, 물론 건강도 신경 써야 되지만 건강보다는 많은 공부를 최대한 연계를 많이 하셔서 당일날 실력 관리합시다. 알겠지? EBS 많이 많이 봅시다. 그래서 당일날 모든 걸 보여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근데 비연계가 중요해. 비연계는 어떻게? 그냥 많이 푼다는 게 능사는 아니야. 의도에 맞춰서 우리 지켜야 되는 걸 의식적으로 지킴으로써 당일에 완벽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파워풀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문학에서 받쳐서 독서의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2달 동안 여러분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